안녕하십니까, 밥상머리TV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임성미 교수님 모시고 2018년도 하반기 세종도서 교양부문 선정도서인 사회독서 1, 2, 3권 그 내용을 자세하게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세종도서가 한 권 선정되기도 굉장히 어려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책들이 신간으로 쏟아져 나오고, 근데 그 가운데서도 3권이 모두 다 선정되셨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각 책들의 내용과 구성과 또 우리가 자녀 교육이나 또 진로 진학 지도에서 구체적인 활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권은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주제고요. 2권은 경제와 미디어, 3권은 환경과 미래 사회라는 총 6가지 정도 주제를 다루고 있고요. 각 챕터별로 그 주제에 맞는 가장 대표적인 청소년 도서들 한 권을 선정해서 그 책 위주로 아주 알기 쉽게 풀어져 있고, 그 후반부에는 생각 근육 키우기라고 해서 생각해 볼 주제들을 던져주고 자유롭게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또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친구의 글이라고 해서 중고등학생들의 대표적인 좋은 글들을 실어서 어떻게 하면 자기도 이 주제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펼쳐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통해서 직접 이 책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소개를 너무 잘해주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원래 이게 이제 신문에 연재됐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목적이 청소년기에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회가 어떠한지를 알기 위해서 꼭 읽어야 할 책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이제 관심 있는 선생님들이면 이제 읽어라 하고 이제 이렇게 수행평가를 하든가 이렇게 하시는데, 안 그러면 아마 책 한 권 안 읽고 특히 이런 사회에 관련된 책들은 한 권도 안 읽은 채 이렇게 청소년시를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렇죠. 아시다시피 지난 수능에서도 그 언어 영역 지문에 비문항구랑 나와가지고 불수능이란 말이 있었잖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논리적인 글, 조금 모르는 단어가 나오는 글들은요 엄청 어려워하고 읽어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좀 비문학 글도 많이 읽어서 좀 근육을 많이 길러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특히 요즘은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포노 사피엔스라고 할 정도로 핸드폰이 거의 우리 인간의 모든 생활을 지배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 핸드폰으로 아주 단문에 크크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짧은 글 외에는 읽을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어떤 리터러시에 굉장히 저하된 현상들. 우스갯소리로 이제 제가 아는 이가 잡지사에 다녀요. 근데 잡지사 편집장이 그랬대요. 잘 쓴 글 원하지 않는다. 어법에만 맞아도 뽑아주겠다. 기자를 뽑는데 그렇죠. 잘 쓴 글은 바라지도 않는다고. 글 쓰는 기자인데도? 요즘에 이렇게 글을 잘 쓴 사람은 정말 찾아보기가 어렵고 앞뒤가 맞게라도 좀 써라.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만 써도 된다. 이 정도로 지금 이렇게 자기 표현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금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결국 이제 그런 게 글 읽는 힘에서 나오잖아요. 책을 읽는 힘에서 나오는데, 그거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연세대학교에서 수천 명 청소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루에 스마트폰을 5시간에서 6시간을 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이 보고 있어요. 근데 또 독자 조사를 한 걸 보면은요, 아이들이 다 책을 안 읽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다 뭐 학원 다니느라고 바빠서요. 공부하느라고 바빠서 안 읽는다는 애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바쁜 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실제로 바쁘기는 한데요. 충분히 시간은 되는데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지와 동기가 없다. 이런 건데, 의지와 동기는 사실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니고, 제 생각에는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주변에 누군가가 이렇게 이런 책들을 같이 이렇게 읽어가야 되지 않을까. 처음부터 혼자 읽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김태호 선생님은 또 이렇게 많은 입시 지도를 하면서 시험 공부에 찌든 학생들에게 또 독서 지도를 할 기회가 생기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자기소개서를 이제 쓰라고 하기 때문에요. 근데 아까 임선희 교수님 말씀처럼 글은 좀 못 써요. 이유가 제가 봐서도 비문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게 비문이라는 것조차를 몰라요. 그렇죠. 핸드폰도 짧게 썼기 때문에 글도 짧게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를 쓰기 때문에 저는 이제 독서를 이제 주로 많이 계기를 잡고, 그 다음에
어려움과 극복 노력을 책으로 잡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책을 이제 소개를 해주는 거죠. 선생님 책처럼 이 부분이 계기가 되니까 이걸 읽고 다른 걸 해라. 그러면 이제 그때서야 조금 읽어요, 학생들이. 자, 요게 면접 문제 나올 것 같은데? 이러면 이제 그때서야. 더 중요한 거는 세상이 돌아가는 거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네네. 세계는 왜 싸우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네네. 김영미라는 이제 PD 겸 작가인데 이분이 분쟁 지역만 다니는 용감한 네네. 분이 여성분인데 그런데 그분이 왜 세계는 싸우는가를 왜 썼냐면 한 번은 스위스 제네바에 인권본부가 있잖아요. 유엔. 네. 거기에 갔는데 게스트하우스에 들어갔는데 로비에 전 세계 청년들이 이렇게 모여서 토론을 하고 있더래요. 근데 그 수준이 상당하더래요. 네. 이런 뭐 외교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분쟁에 대해서 깜짝 놀랐는데 저쪽에 한국인 청년이 몇 명 앉아 있더래요. 네. 그래서 가서 왜 여기에 끼지 못하느냐, 혹시 영어가 안 돼서 그러냐 했더니 그게 아니고 자기들이 무슨 얘기인지 모른다고. 네, 공부만 해서 그냥 배낭여행 왔는데 저 얘기가 뭔지 전혀 모르니까 얘기할 수가 없다고, 또 관심도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내가 이 책을 써야겠다 이랬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너무 이런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른다. 이 책에도 제가 썼지만요. 세월호 사고로 자기 자녀를 잃은 어머니가 2주기 때 인터뷰한 기사가 있었어요. 자기가 2년 동안 겪으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제발 학교에서 정치를 가르쳐달라. 모든 게 사실 정치와 연관이 안 된 게 없더라. 실상 우리나라 이 지금 교실에서는 시사나 또 뉴스나 미디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적극적으로 안 다루지 않습니까? 오히려 점점 줄어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몇 년 전만 해도 뭐 역사신문 만들기라든지 학생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했어요. 수행으로요. 근데 지금 거의 하지 않는다고 보고요. 왜 안 그다음에 할까요? 오히려 더 입시 쪽으로 많이 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분쟁 지역에 대해서도 중학교 때부터 배워요, 배우기는. 네네. 근데 아이들이 그게 시험 문제 하나기 때문에 배우고 그냥 넘기는 거죠. 들어가 있는 나라 숫자까지 다 외워요. 네. 딱 그때만 외우고 이제 넘기는 거죠.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왜 싸우는지 이런 걸 하는 건 아니고 네. 그냥 이런 현상이 있구나만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아마 토론을 참가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왜 분쟁이 생겼는지,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라든가 이런 거를 좀 토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배워야 하는데. 그렇죠. 그건 안 하죠. 원인하고 결과, 그다음에 주변 국가 딱 이 정도만 배우고 넘어갑니다. 사실 이제 깊이 들어가면 이런 일이 이렇게 다루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선생님들이 조금이라도 어떤 정치적이다 하는 그런 쪽에 다루다 보면 또 말썽이 일어나기도 하나 봐요. 네. 예, 예전에 국정화 교과 역사에 반대할 때 어떤 선생님이 이제 정교조 선생님이었나 봅니다. 그 뉴스에도 나왔는데 국정화 반대 배지인가요? 그거를 나눠준 일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날 학교 업무가 마비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선생님들이 주저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학생들도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냥 이렇게 다루지 않아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실제로는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다 알잖아요. 뉴스 다 듣고 있는데 정확하게 진실이 뭔지, 또 어떻게 비판적으로 읽어야 할지, 또 가짜 뉴스가 뭔지 이런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누구랑 얘기하죠? 부모님이 또 얘기를 많이 할까요? 또 부모님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해야 하나요? 네. 항상 많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학생들은 아버지랑 상당히 말을 해가지고 정치적인 현황이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파악이 잘 되는 학생도 있고요. 아예 모르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냥 아버지가 너 이런 건 신경 쓰지 마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학생도 있고.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독서인데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분쟁 지역을 알고 싶은 애들이 외교관이 되겠다 하는 애들이 제일 많이 알아요. 국제기구 뭐 전문가라든가 이런 쪽에 관심이 있죠. 자기는 이제 분쟁 지역을 갖다가 하는 뭐 인권을 소중히 하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서 알면 그때서야 이제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책을 읽고 아니면 뭐 문명의 충돌이라든지 이런 좀 어려운 책을 또 읽고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쓰는 거죠. 당장 분쟁 지역은 나하고 직접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사실 가장 근접한 건 인권이거든요. 특히 여기 노동인권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여러 권을 거쳐서 했는데 아이들이요 노동자 하면 다 싫어해요. 다 노동자 자기 안 된다. 부모님들이 너 노동자 안 되고 싶으면 열심히 해라. 근데 전문직이라는 말이 붙었을 뿐인지 노동자인 경우가 많거든요. 다 어딘가에 고용돼서 일하면 다 노동자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노동 인권에 대해서 거의 잘 모르는 상태에서 졸업하기도 해요. 자기 삶의
자기를 돌보는 것, 자기 권리 찾기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책조차 접할 기회가 없다는 게 우리 지금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좀 걱정과 또 어떤 사명감으로 사실 책을 제가 여러 책을 골라보긴 했거든요. 좀 쉬운 책부터 고르긴 했어요. 좀 이름 있는 학교인데요. 이제 뭐 실명은 안 밝히겠지만 그 청소년의 근로계약서고 그다음에 시간당 임금 그렇죠. 이걸 중간고사에 낸 학교가 있어요. 그래요? 드문 일이에요. 예, 드물죠. 그래서 그걸 전부 다 자기네가 만들어서 애들에게 근로 표준 계약서를 다 이제 프린트해서 보여주고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최저임금 얼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만들어서 냈더라고요. 처음 들었어요. 예. 제가 중학교에 학생들 강의를 몇 년 전에 갔는데 이야기하다가 노동조합 얘기가 나왔어요. 아이들 거의 다 모르더라고요. 한 학생이 기특하게를 마쳤어요. 근데 끝나고 저를 초대한 선생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아마 중학생들 중에 노동조합이란 말을 들어본 아이들이 별로 없을 거라고. 그래서 학교에서 다루지를 거의 않는다고 짧게 내 모양이에요. 학원에서 더 많이 가르치는 것 같은데 노동삼권 이래가지고 가르치고요. 그다음에 전태일 열사 가르치고 노동시간에 관한 그 계약서는 고등학교에서 표준계약서,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청소년 근로계약서라고 해서요. 저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인권이고요. 인권을 더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인권을 전제로 하면서 동시에 저는 문화라고 보거든요. 문화에 대한 어떤 소통. 그러니까 자기 권리를 주장하되 권리와 함께 다른 세대들, 자기 청소년 세대만이 아니라 부모 세대라든가 다문화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과도 소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